이준석 대표가 영리하게 국민의힘의 빈 공간을 잘 치고 들어왔다. 꽤 많은 분들이 부정선거 음모에 빠져 계신 것도 사실이거든요. 부실선거와 부정선거는 사실 굉장히 크게 다른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 대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모습, 그건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한길 씨인데요. 전한길 씨의 책임만 키워주고 실제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타개하는데 얼마나 현실적인 효과가 있었느냐, 관심만 끌었지 실질적으로 뭔가 해결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못했다. 조금 더 진지하게 접근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세 번째 씬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씬은 이제 보는 조국 혁신당 대표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모습입니다. 이게 뭐 조국 대표가 이제 어제 이제 본인이 이제 시선에 출마를 할 건데 이제 이준석 모델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어쨌든 총선에서 화성에 동탄에 독자 출마를 해서 3자 구도를 뚫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이기고 혼자 당선이 되면서 사실 정치적 입지가 확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조국 전 대표도 지금 어쨌든 조국 대표도 통합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좀 발휘하려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력갱생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당이 내주는 공천이 아니라 스스로 당선이 돼서 힘을 기르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한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어디 가서 뭐 당선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뭐 우당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막 선거를 앞두고 막 이렇게 갈등하는 모습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조국 대표가 제가 알기로는 뭐 군산, 네, 뭐 전국 군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이런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보궐이 생겼기 때문에 출마하면 안 된다. 후보 내지 말아라, 뭐 그런 말도 하시던데, 어쨌든 저는 그 민주당에서 기본적으로 저는 조국 혁신당과 언제나 합당을 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려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좀 세련되게 물밑에서 자연스럽게 해야지, 뭐 마치 내 거니까 내놔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지도부는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당원들은 이해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조국 혁신당이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조금 잘 협의를 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조국 대표도 이제 사실 대선 주자급 체급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쨌든 군산이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텃밭 같은 곳에 가서 민주당 후보가 없는 민주당 후보를 안 내고 그냥 뭐 스무스하게 막 7-80% 지지율을 당선이 되면 사실 좀 이렇게 막 모양이 확 살진 않잖아요. 사실 이제 그래서 좀 약간 뭐 격전지에 가서 뭐 이준석 대표처럼 막 진짜 뭐 3파전 둘 다 출마하는데 나가가지고 뭐 해가지고 되게 드라마틱하게 당선되고 이런 그림이 돼야 정치치가 확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배지를 장담할 수 없는 지역에 가자니 사실 또 이제 국회는 입성해야 되고 막 뭐 이런 류들의 고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앞에 대선 주자급이란 말 빼야 됩니다. 맞아요. 대선 주자급이 그런 말 빼야죠. 그러면 대선 주자급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함부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할 때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 정도의 급이 될 거면 그 정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조국 대표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라고 하면 저는 뭐 부산에 출마하라고 하겠어요. 부산. 그러니까 뭐 그건 이제 대신 당하고 저희 민주당하고 좀 예민하게 좀 조율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재수 의원이 나간 자리에 조국 대표가 우리 당 후보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아름다운 어떤 합당에 실패한 이후에 조금 서먹해진 우리 관계를 좋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뭐 전재수, 부산시장, 조국, 뭐 그 국회의원 이렇게 쭉 가면 시너지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부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부산 출신이니까 부산에서 얼마나 뭐 이렇게 호응을 받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좀 그런 그림도 나쁘진 않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북구갑에 나가서 둘이 붙으면 진짜 그 선거가 최고의 판이겠네요. 진짜 부산에서 판이 열리는 건데 조국 대표는 근데 사실 좀 종친 것 같아요. 군산을 언급하는 거 보고 저는 굉장히 실망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조국 혁신당이 합당 실패 이후, 뭐 실패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조국 대표의 사면 이후에 사실 이렇다 할 당 지지율 반등이 없어요. 되게 어떻게 보면 당이 이대로 이제 쪼그라드는 쪼그라들지도 모르는 위기감이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자기 객관화가 안 된 상태로 그 정도 지금 상황에서 군산을 달라? 뭐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그런 네. 취지의 뉘앙스의 언급 흘러나오는 거죠. 네.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게 지금 그리고 본인이 지금 민주당이랑 지금 민주당 후보랑 싸워서 이겨내겠다 이준석 모델 언급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딜 가서 그렇게 민주당의 배려와 양보 없이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왜 조국 대표가 지금 많이 지금 위축돼 있는 상황인 게 현실이고 그러려면 이런 위축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오히려 더 결기 있게 어려운 정에 가서 몸을 던지고 그것이 강성필 부대변인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과의 관계에서도 뭔가 새로 물꼬를 트는 뭐 그런 식으로 해야 이게 정치도 재밌어지고 뭔가 새로운 시너지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그게 아니라 그냥 정해진 파이에서 갉아먹으려고 만약에 한다면 그거는 뭐 대권주자는커녕 배지 달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이대로 조국 혁신당은 그냥 조급 혁신당으로 끝나고 말 것 같은데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전재수 의원 지역구에 조국 대표가 나갔는데 거기에 한동훈 대표가 출마를 한다? 그러면 저희는 조국 대표 출마시키면 안 되죠. 아 괜히 이제 제가 판을 키워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후퇴가 아니라 그건 어리석은 거거든요. 판을 깔아주는 사실 그 거거든요. 북구갑은 전재수 의원의 개인 지역구로 사실 개인기로 뚫어내는 곳이고 사실 그렇죠. 민주당에 다 어려운 곳이에요. 그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거기가. 그렇죠. 이게 참 어떻게 그런 서로의 이제 계산들이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참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지금 뭐 그리고 다음 이준석 대표 얘기가 나와가지고 뭐 이제 해보면 이준석 대표가 얼마 전에 전한길 씨랑 이제 뭐 부정선거 토론회를 했고 이게 막 조회수가 뭐 500만 회 이상 나오면서 엄청난 이제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뭐 부정선거 팩트 체크 이제 사이트라는 걸 열어가지고 이제 부정선거 이슈를 이제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제 어쨌든 이제 이니셔티브를 쥐고 뭐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대목이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런 류의 부정선거 팩트를 끊어내는 건 사실 국민의힘이 좀 해야 되는 대목인 것 같은데 또 이제 개혁신당에서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영리하게 네. 국민의힘이 지금 못하고 오히려 이제 장동혁 대표는 저 부정선거 토론회 이후에 선거 시스템 구성해야 네. 된다고 해서 마치 음모론에 편승하는 것 같은 메시지를 냈잖아요. 네.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의 빈 공간을 잘 치고 들어왔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굳이 정치공학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냥 그 현재 보수 진영의 팽배해 있는 꽤 많은 분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계신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실 선거와 부정 선거는 사실 굉장히 크게 다른 건데 그렇죠. 그걸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 대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모습 그건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한길 씨인데요. 네. 전한길 씨와 이 토론 상대로 하면서 이제 그 부정선거 토론회를 열었는데 그게 많은 관심을 끌었는지 또 사실 전 잘 모르겠고 반응은 뭐 예, 조회수는 뭐, 엄청났어요. 조회수가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조회수라는 것도 이제 100% 믿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 이익에 사로잡혀 있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본인이 엄청난 소실을 가지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당 대표까지 했던 국민의힘의 당 대표까지 했던 이준석 대표가 네. 전한길 씨의 책임만 키워주고 아. 어그로는 좀 끌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실제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타개하는데 얼마나 현실적인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물론 저런 사이트도 만들어서 알리려고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이벤트 자체로는 오히려 그냥 관심만 끌었지 실질적으로 뭔가 해결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못했다. 조금 더 진지하게 접근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저런 사람 제명해야죠. 네? 저는요 진짜로 드리고 싶은 말이 다 좋습니다.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원칙 중에 하나가 저렇게 뭐 정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주목받고 뭐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기분이 나빠요. 저 29살부터 정치권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진짜 뭐 별걸 다 지켜보고 실무도 해보고 많은 어떤 온갖 꼴을 많이 다 보셨잖아요. 그런데 무슨 저런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정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이끌어가는 것처럼 또 거기에 대해서 환호한 사람이 있다는 게 저 정말 한심하다고 봐요. 그렇죠. 이 부정선거 이슈는 사실 참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거를 여기를 빨리 끊어내야 이제 좀 중도 확장으로 갈 수 있는데 사실 뭐 이제
선거를 했는데 다 부정이다 뭐 이래버리면서 이제 뭐 타조가 모래 박듯이 막 그래버리면 사실 이게 참 답이 없는 문제인데 이거를 어쨌든 당권파인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 지지 세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걸 보고 나서 국민의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뭐라고 합니까? 야 보니까 그래도 좀 조사 한번 해볼 만한 생각이 들죠. 정신 차려 이 사람아. 나 그랬어요. 진짜 큰일 나 당신 그러다가. 네. 아니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이게. 아니 뭐 맨하튼 프로젝트 뭐 김대중 대통령이 이게 말입니까? 온갖 음모론들이 많이 나왔죠. 아유 참 한심해서. 네. 아무튼 뭐 이제 어찌 두 분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걱정 어린 우려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이제 뭐 또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제 시청자 질문에 이제 네. 여의도 신스틸러가 직접 답변 드리는 이제 Q&A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질문들을 이제 쭉 올라오신 걸 이제 받았는데 먼저 류재하 변호사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52D8M님이 류재하님께 질문이요. 한동훈 대표는 술을 못 먹는데 친한 게 모여서 회식도 하나요? 네. 합니다. 하는데 이건 안 드시고. 한동훈 대표는 안 먹고 네. 먹는 사람은 엄청 먹죠. 또 네, 이게 그거에 서로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잘 좋아하는 분들은 네. 열심히 드시고 네. 안 먹는 분들이 또 있어요. 있겠죠. 그런 분들은 네. 또 안 드시고. 콜라나 그냥 뭐 탄산 음료 네. 마시고 그렇게 합니다. 아. 이런 질문이 올 줄. 정치 관련 질문이 올 줄 알았는데. 이제 이런 분들 있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강선홍님께서 한동훈 대표 지지하는 당원 징계 없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글쎄 이제 조만간 하지도 않을까. 이제 그 국회의원도 자르고 네. 원외 당협위원도 자르고 하다 네. 보면 이제 당원도 자르지 않을까. 당원까지도 자르지 않을까. 다 헬타면 해보십시오. 남아 있는 사람보다 나가 있는 사람이 많으면 거긴 네. 끝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또 충분한 답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 강성필 대변인님께 질문. 케빈 킴님께서 이재명이 장동혁 도보행보인지 도보걷기인지 소식 듣고 뭔 생각했을까요? 관심도 없죠. 관심 죄송하지만 네.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행사나 그런 것도 좀 제대로 이렇게 기획을 해서 해야지. 네. 저는 좀 그것도 그렇게 그 준비 없이 하는 것도 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또 같이 한컨님께서 최민희 의원도 친청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친청와대인 것 같습니다. 이 청은 정청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명청대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실드 치르는 게 아니라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게 주식회사 친명에 자회사로 친청도 있고 친민도 있고 친길, 친성현길도 있고 뭐 이런 거지. 어떻게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라는 권력자가 어떤 존재인지 알죠? 아니 저렇게 탄핵당하고 네. 감옥에 가 있어도 좋다고 지금 연예계인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네.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대통령에게 당대표가 이렇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당권 주자들의 갈등이다. 네.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이게 두 분께서 또 신스틸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지막 이제 그 순서인데 여의도 신스틸러 이제 오늘의 심사평 이제 한 마디씩 들어볼 텐데요. 두 분께서 이제 각각 이제 친한계 의원 8명, 이제 전현직 의원 8명에 대해 윤리에 회부된 것 이거에 대해서 뭐 이제 한 말씀씩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류 변호사님부터 오늘의 심사평 한 줄 남겨주시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친한계 의원 8명은 해당 행위가 아니라 애당 행위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윤리위는 징계도 하지만 상도 주는 데입니다. 윤리위야 친한계 의원 8명 상 주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을 주란 말씀을 하셨고 우리 강 대변인님께서는 또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 한무 11홍입니다. 권력이 오래 못 가는 것처럼 당권도 잠시이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가 좀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좀 밋밋한데요? 또 뭐 남의 동네 와가지고 막 욕하는 것도 좀 그래요. 네.